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중동문화 콘텐츠 전공 설계 사례에 대해 발표할 페르시아어 이란학과 18학번 배준입니다. 네,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에 관심이 있어서 오셨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궁금증을 해소하시고 평소에 알고 싶으셨던 원하는 것을 얻어가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서 나왔던 메나 무슨 전공을 설계했던 고현욱 가구님의 소개로 이 과정을 이수하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하셨던 그 발표를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또 하게 되니까 기분이 새롭네요. 5가지 카테고리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간단히 짚어보고 제 사례에 해당하는 중동문화 콘텐츠 전공도 개요 정도만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후 제가 왜 이 전공을 설계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린 후에 전공 소개에서는 제가 이수하고 있는 중동문화 콘텐츠 전공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후 설계 및 컨설팅 과정은 제도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유의점에 대해 얘기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입니다. 여러분은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왜 이수하려고 하시나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이걸 이수하려고 하는지 그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번 다들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 한국외국어대학교에는 타 대학에 비해서 이중전공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중전공은 일반적으로 이수하시는 이중전공과 융합전공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융합전공은 또 학교에서 개설되는 일반 융합전공과 이수자가 직접 설계하는 학습자 설계 융합전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습자 설계 융합전공이 왜 있을까요? 저는 다른 제도들의 단점을 보완하고 좀 그만의 특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데요. 학습자 설계 융합전공은 다른 전공들과 다르게 학습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직접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전공 과정을 만드는 분들과 전공을 이수하는 분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너무나 일반적이고 당연한 부분이고요. 이수하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은 수요를 완벽히 맞추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수강하셔야 되는데 그분들의 니즈를 많이 다 맞출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 와서 처음 공부를 해보기도 전에 먼저 저희는 전공을 선택하고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 그에 완벽하게 맞는 전공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습자 설계 이중전공은 학습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 직접 설계하기 때문에 그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치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이런 장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코스를 만들었고 어떤 코스를 이수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중동문화 콘텐츠 전공은 중동과 문화 콘텐츠로 나눌 수 있겠죠. 문화 콘텐츠는 또 문화와 콘텐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보면은 중동을 기반으로 해서 문화에 대한 콘텐츠를 만드는구나 라고 일단 간단히만 생각해 주시고 다음 장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계기입니다. 저는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보여주기까지 하는 일을 오랫동안 꿈꾸고 있는데요. 전시 혹은 언론 쪽에 그런 계열의 진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란과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란학과로 입학했는데도 말이죠. 그것은 이제 제가 입학했을 때만 해도 사실 이란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미디어에서 다루는 이란인들은 매일 전쟁 일으킨다고 하고 핵 쏘겠다고 하고 막 어디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하고 명예살인 막 일으키고 이렇게 호전적이고 난폭한 이미지를 좀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란인들이 다 좀 난폭하거나 호전적이거나 좀 그렇게 안 좋은 사람들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란인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져서
또 다 막 한 명 한 명씩 만나다 보니까 다들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꼭 사람이 착하다, 나쁘다라는 의미보다는 한국인들이 각각 다른 것처럼 이란 사람들도 다 다르고, 제가 공부하면서 조금 더 만나본 이란 이외의 다른 중동 국가의 사람들도 다 그냥 각자 개성을 가진, 각자 장단점이 있는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사람이 어느 문화권에서 살았는가 그런 것보다 좀 다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부분은 다 똑같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직접 확인하러 저번 학기 이란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란에서 이제 중동을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는 확신이 생겨서 이 과정을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전시 혹은 언론 계열의 직업을 가지고 싶어 하고요.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타 문화권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차별 등 갈등을 줄이면서 서로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해서 지역 간의 긍정적 교류를 증진시키고 싶습니다. 사실 여기서 직업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가치 그리고 좀 부수적인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 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싶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란에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곳에서 이란 사람들과 이란의 사회를 만나다 보니까 이제 미디어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정적이진 않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고요.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하루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한국과 이란, 나아가서는 중동의 교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 사회는 중동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란을 전공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제 밥줄이 점점 끊길 수도 있겠죠? 저 그게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동 전문가가 많지 않다 보니까 콘텐츠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그 의도에 따라서 그 콘텐츠들이 편향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건 꼭 나쁘게 만드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너무 중동에 혹은 이란에 좋은 점만 부각시켜서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제 업을 이어간다면 저한테 이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옳은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이런 문제들이 막 그렇게 극심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과 중동의 교류가 많아지고 한국의 중동이 더 많이 소개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점차 심해지고 인식이 안 좋아짐에 따라서 콘텐츠도 점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편향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인식은 더 안 좋아지는 악순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중동에 대해서 바르게 알리고 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그걸 제가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전공 과정을 설계했냐면요, 중동 문화 콘텐츠입니다.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대해 바르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 학사 학위가 수여되고요. 살짝 곁들여 말해보자면 전공명, 학위명, 그것도 국문과 영문을 모두 자신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전 이 과정의 커다란 메리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중동의 문화를 가장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아랍어과 과목을 가장 많이 이수하고 페르시아어 이란학과의 지역학 과목들도 당연히 배웁니다. 문화 콘텐츠학 그리고 세계문화예술 전공의 과목들에서는 콘텐츠 이론과 실무를 함께 익히게 됩니다. 아까 설명에서 나온 것처럼 저도 아랍어과의 신청학점이 가장 많죠. 이거는 학위명과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4학년 1학기에 이 코스를 시작했는데요. 보통 4학년 1학기라면 새로운 코스를 시작하기에는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수한 과목을 이 과정 안에, 이 코스 안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이 이 과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기 위에 보시면은 제가 빨간 네모를 쳐놨는데요. 기수 여부에 OX가 있잖아요. 저기 제가 이수한 과목들은 먼저 동그라미를 쳐서 이거를 내가 이수를 했다, 그렇지만 여기 넣겠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타당하다라는 설명이 합리적이면 충분히 이수하실 수 있으십니다. 뒤에 보시면 페르시아어 이란학과 제 본전공에서도 몇 개 이미 이수한 상황이었고요. 문화 콘텐츠에서 굉장히 많이 이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원래 이중 전공은 문화 콘텐츠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더 하고 싶은 게, 좀 더 지역적인 부분에 하고 싶은 게 생겼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코스를 들어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아랍어과에도 저기 보면은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죠. 네, 이상하잖아요. 본 전공이 있고 그리고 이중 전공이 있었고, 근데 제가 이중 전공을 한 번 바꿀 수는 있어도 두 번 바꿀 수는 없는 게 저희 학교 규칙인데, 학칙인데, 저기 보면 아랍어과에도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과연 진짜로 아랍 쪽을 다루고 싶은 게 맞나 좀 알아보고 싶어서 먼저 자선으로 자율선택 과목으로 넣을 생각을 하고 들어본 부분이기 때문에 착오 없으시면 좋겠고, 저와 비슷한 방법으로 다들 이게 정말 하고 싶은 건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수한 케이스는 항상 특이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학사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초, 중급, 고급 과목들을 이렇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장부터는 조금 더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개인이 직접 설계한 후에 교수님께 컨설팅 받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과정 설계 이전에 그것이 과연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코스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저희는 지금 하는 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이것은 전공과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목적에 정말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이후에 스스로 자신이 배우고 싶은 과목들을 융합해서 전공 과정을 설계하시고, 자신이 설계한 과정이 또 그 목적에 맞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헷갈리는데 혼동이 올 수 있는 말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좀 비유해 보자면은, 만약에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요. 상당히 많이 요즘 올랐거든요. 무릎이 아픕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제가 막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해요. 그러면은 좀 살이 빠지기보다는 좀 근육이 붙겠죠. 근데 같은 운동이라고 이제 제가 근력 운동을 계속 한다면은 맞는 방법이 아닐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이 방법이 맞는지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저는 지도 교수님을 구하고 교수님께 컨설팅 받으면서 다시 한번 교과적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제 경우에는 먼저 아랍어과 학과장님께 연락드린 다음에 관련 분야 교수님을 배정받은 케이스고요. 교수님의 컨설팅 과정에서 전공명과 학위명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전공명과 학위명은 자신이 무엇을 공부했는지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니까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그게 어떤 걸 나타내는가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내 전공명, 학위명을 보면은 이 사람이 무엇을 공부했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전공명, 학위명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수정 그리고 보완 과정을 거치면은 완성됩니다. 저는 5학기부터 학습자 설계 융합전공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서 무려 7학기에 이 과정을 신청했기 때문에 오랜 고민의 기간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그 부분 때문에 저는 목표가 명확했고, 그에 따라서 확신이 있어서 설계하기가 수월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특수한 분야를 다루다 보니까 벤치마킹할 분야가 좀 잘 없었다는 것도 제 특징이고요. 이미 이수한 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고학년이지만 정말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저는 해외에서 설계와 컨설팅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교수님 그리고 학종지 선생님들과 비대면으로 연락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듣고 계시는 분들은 꼭 정말 제발 미리 준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거를 공지가 나오고서 시작하면 설계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타임라인을 가지고 정리해보자면 22년도부터 23년 1학기까지는 제 꿈이 무엇이고 정말 이 과정을 이수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고민했고요. 23년 8월부터 간단하게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9월에 이란에 가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10월에 지도 교수님을 배정받은 뒤에 컨설팅 과정을 거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유의점인데요.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게 맞는지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도덕적인 부분, 뭐 학문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앞서서 자신이 자신의 전공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학교를 다니는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미래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네, 신중히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목표와 과정이 부합하는가, 내가 이 목표를 이루고 싶으면은 이 과정을 거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도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의 어려운 점이라고도 생각하는데요. 다른 이미 개설되어 있는 전공들은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설계를 해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전공 코스가 깔끔합니다. 그렇지만 이거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하기 때문에 전문성에 있어서 조금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꼭 신중하게 생각하고 혼자 못하겠으면은 다른 분들께 많이 여쭤보고 교수님께 많이 여쭤보면 좋겠습니다. 학습의 깊이에 대한 부분도 정말 중요한데요. 너무 방대한 분야를 다뤄서 깊이가 얕진 않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학습사 설계 융합 전공은 3중 전공, 4중 전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문화 콘텐츠, 아니면 세계문화예술 전공과 아랍어, 페르시아어 이란 학과를 다 같이 합쳤지만 크게 나눠서 두 분류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러면서 분야가 넓어지기보다는 중동에서의 콘텐츠 좀 더 지역적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분야를 다뤄서 깊이가 얕아지진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공명과 학위명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요강에 부합하는가, 저희가 아까 나왔다시피 많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맞추지 않으면은 기한을 놓친다던가 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고요. 또 학과별로 이제 교수님들마다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 이거는 들을 수 없다, 다른 학교에 따라서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미리미리 체크하시면 좋겠고, 개설 과목이 해에 따라서 한 해는 있다가 한 해는 없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꼭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해 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요즘 자율전공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자율전공이란 부분은 어디까지나 저희가 입학을 해서 이미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 개설되어 있는 전공들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고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습사 설계 융합 전공은 저희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을 융합해서 합쳐서 그 의도에 맞게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자율전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